안녕하세요. 고해줄 피팅의 팀장 김지한입니다. 네, 저희가 리모델링 좀 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는 역삼동 있잖아요. 대표님, 저희 지금 현장 어디에 있죠? 네, 저희 바로 뒤에 가설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지 면적은 63.88평, 건축 면적은 31.84평, 연면적은 190평, 건폐율은 49.84%, 용적률은 237.04%고요. 해당 건물은요, 디자인적으로도 유능하신 건축사님께서 설계 디자인을 하셨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타업체랑 같이 견적 비교를 해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저렴했고, 내용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금액적으로도 가성비 있게 접점을 찾아서 지금 현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외부부터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외부는 어떤 식으로 좀 바뀌게 될까요? 외부는 화이트 계열의 대형 사이즈의 타일, 설계 변경을 통해서 대중적인 자재로 조금 변경을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저렴한 자재를 제안을 드린 거고, 건축사님께서도 디자인적으로 큰 영향이 없겠다. 그래서 금액을 다운시키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제 외관을 하는데 대략적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까요? 외관은요, 단열을 포함해서 한 1억 5천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세요. 만약에 그 전에 이제 자재를 안 바꿨으면 비용 어느 정도나 차이 날까요? 자재를 바꾸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됐다고 3천만 원이나요? 이 정도로 차이가 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동해서요, 각 층별로 조금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입구 쪽으로 좀 왔는데, 일단은 여기 기본 공간 있잖아요. 입구 쪽은 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입구는 사실 뭐 이것저것 하기에는 공간이 좀 좁아서 기본 페인트, 도장 처리만 할 거고요. 뭐 난간대는 당연히 바뀔 거고, 바닥은 저희가 타일을 새로 깔아가지고 눈에 보이시는 마감재는 그냥 싹 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을 7, 8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구조인데 여기가 조금 곤란하게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각 층에서. 그래서 저희는 엘리베이터 입구를 과감하게 좀 바꿨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바꿨나요? 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여기에 조그마한 복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일자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탈 거예요. 그러면 계단실은요, 어떤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계단실은 난간대, 타일, 페인트 도장, 건물 층수마다 좀 틀릴 텐데요. 전형적인 꼬마 빌딩 5층에서는 1,5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동해서요, 이번에 내부 인테리어가 내부 기본 어떻게 베이직하게 꾸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지하를 먼저 좀 와봤어요. 그 지하 하면은 보통 가장 고민하시는 게 누수,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 주셨다고요? 네, 맞아요. 벽체는 이중 벽체로 하는데 건식으로 설치를 하면 공사 비용이 훨씬 절감되세요. 그리고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뜯어서 점검을 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시고요. 하부에 그릴, 상부는 개방 해가지고 자연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또 어떻게 하나요? 바닥은 역시 이제 페데스탈을 깔 건데 지하 솔루션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전열 교환기, 전열 교환기를 설치를 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저는 완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비용 어느 정도나 좀 들까요? 바닥, 이중벽, 전열 교환기, 그리고 좀 마감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5천만 원 정도 책정을 하시면 충분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입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받아도 되는 상황으로 만든다라면 5천만 원 비용 투자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월세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니까 이거는 좀 많이 투자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는 또 지하 알아봤으니까 다른 층 가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옥을 생각하셨다고 했으니까 사무실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좀 바뀌게 될까요? 뒤편에 보시면은 사이즈를 확 키워가지고 주거였지만 이전에 이제 근생으로 오피스로 좀 시원스럽게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갖추기 위해서 철거를 깨끗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기본 바탕을 해놓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 바탕으로는 저희가 이제 벽체에 석고보드를 쫙 쳐서 석고보드 치고 그 안에 이제 전선 매립해가지고 외단열로 해서 안에가 좁아지지 않게 안에서는 최대한 얇게 마감을 붙여가지고 페인트 칠을 해놓을 거고요. 바닥은 평탄화를 할 거고 층고가 이제 높게 보일 수 있도록 얇게. 이렇게 세팅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나 좀 들까요, 대표님? 이런 기본 사무실에 베이스 바탕을 하는 거는
평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시면 네.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네. 네. 이제는 옥상으로 좀 이동을 해서요. 어떻게 좀 바뀌게 될지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옥상 가기 전에 잠깐 대표님께서 요거 하나 좀 얘기해주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보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따로 평소에 말씀 잘 안 드리던 건데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신규 법규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내려서 그 앞에 공간을 1200mm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 앞일 때는 확보를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확보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있으세요? 자, 리모델링은 대수선이니까 대수선 허가에 득하려면 기존의 계단이 폭이 예를 들어서 1200이 안 됐어요. 이제는 대수선 접수가 되니까 신규 법규에 의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해서 1200을 확보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좀 고정관념에 잡히셔서 계단도 털어야 되고 대수선 자체를 접수를 안 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기존에가 1200이 아닌 걸로 준공이 났으면 요거는 예외 사항으로 주장을 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거의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된 사례인가요? 저희도 당연히 통과가 된 겁니다. 이거 모르셨으면 더 복잡하게 또 공사를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또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옥상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옥상을 좀 올라왔는데 햇살도 따뜻하고 전망도 시원하게 다 트여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옥상은 좀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됐을까요? 옥상의 방수조 중에 단열 성능이 있는 시트 방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여기 바닥에 옥상에 할 거고요. 그래서 최상층에서 단열 성능을 좀 떨어지는 걸 좀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방수 성능도 좋습니다. 자, 요 현장 공사 기간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표님? 저희 공사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이요? 자,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어서 과연 이 시기에 어떻게 저희가 좀 노하우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경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왜 해야 될까요? 4층짜리 건물인데 경기를 타서 장사가 안 돼서 한 두세 세입자가 좀 나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거꾸로 한두 세입자를 명도를 하면 전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온 거예요. 이왕이면 나머지도 명도를 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면 엘리베이터도 넣고 그리고 저 전체 건물 외관도 좀 깨끗이 하고 누수가 있으면 누수도 좀 잡고 리모델링 투자는 되게 명확해요. 1, 2층은 건물이 깨끗해지니까 월세 구조가 올라가는 거고요. 건물이 예뻐지면 올라가요. 3, 4, 5층은 없던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월세 구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 대비 효과라는 게 너무 명확한 영역이라 모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으로 우선 검토가 된 다음에 안 되면 전 신축 검토로 넘어가는 이 프로세스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라가는 월세 구조는요, 월세 한번 200~300만 원 세팅돼 있던 게 1000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리모델링 직전에는 월세 구조가 막 형편이 없어요. 리모델링을 통하면 뭐 2배 이상, 뭐 3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을 저는 실제적으로 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 바빴고 올해 저는 최악이다 치는데 저희한테 연락은 더 많이 오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멀쩡한 건물을 리모델링 하라라는 말씀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본인 건물이 저 노후화 되셨고 세입자분들이 좀 불만이 쌓여가고 장사 안 돼서 나간다라고 하시는 시점에서는 본인 건물의 리모델링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느낌만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이렇게 월세 구조를 맞추는 거가 리모델링이 더 승산이 있는 걸 제가 이제 지켜봤으니까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주제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 그 댓글에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공사 입찰에 관련돼서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공사 입찰을 이제 여러 군데서 받고 가장 좋은 곳을 선정할 때 어떤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지. 요거가 실제 상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설의 전형적인 프로세스가 건축사님한테 설계 자료를 작업을 계약을 해서 시키세요. 자, 그럼 설계 나온 자료를 갖다가 여러 시공사 3군데, 4군데에다가 배포를 해서 견적을 받으세요. 근데 여기서 좀 놓치기 쉬운 맹점이 있어요. 건축사님들과 이 인허가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현장 설명과 도면과 그림을 설명을 할 때 이 기준을 최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주는 네. 합리적인 견적을 받고 합리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은데 건축사님들은 이 기준을 되게 상위로 설명을 드려요. 건축사님들의 입장은 뭐 이것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거 중간에 추가 비용이 안 나오는 입찰을 하시는 거고 건물주분들은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모르세요. 건축사가 꼼꼼하게 현장 설명을 잘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쉬운데 그게 견적을 10% 20% 올리는 계기가 되세요. 차라리 가성비 있게 현실적으로 견적을 받고 네. 진행 중에 네. 아 이거는 꼭 추가가 상승돼야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이 들면 차라리 예비비를 좀 갖고 있다가 꼼꼼하게 파악해서 이게 추가 요인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게 맞아요. 네. 건축사님과 네. 이런 어떤 이런 네. 정도에 대한 협의점 잘 갖추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미 내가 지금 좀 입찰을 앞두고 있고 이미 견적을 받았는데 그럼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표님께서 다 봐주시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좀 전문가니까 네. 볼 수 있는 또 영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맞아요. 가져오셔서 문의 주시면 네. 제가 좀 속 시원히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1대1로 감리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지금 받으신 견적이 정말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천에서 수억 원을 저희가 김 전 대표님을 통해서 고객님들께서 많이 절약한 사례들을 저희가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1대1 상담도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셔서 감리 컨설팅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